할게요. 교과서 예제 문제에서는 지금 중단원 마무리의 기본 유형 정도만 다뤄있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다 시험으로 따지자면 그 난이도 하 문제에 속하거든요. 난이도 하만 잘 푼다고 해서 시험 점수가 뭐 등급이 확 올라가거나 이건 아니니까. 와서 표준에서도 보시면, 이제 표준에서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예제나 문제로 다룬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5번만 봐도 당장 유형이 뭐야 이건 왜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 6번도 마찬가지, 7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시험에서 교과서에서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을 못할 게 뭐냐면, 같은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요 5번처럼 내거나 7번처럼 내면 전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변형은 줍니다. 그래서 변형을 연습을 하시되, 주된 건 교과서, 여기 보시면 공부하는 방법이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 있죠. 모든 문제를 다 풀 줄 알아야 된다. 또는 저번에 선생님 말한 거 있죠, 줄인다. 나는 이만큼, 교과서 문제가 저만큼 있는데 나는 이만큼만 할래 하시는 분들은 그래 그만큼만 잘 다져놓고 나머지 저 빈 공간은 버리는 거예요. 빈 공간은 버리고, 자 이게 완전히 문제 없을 때 다른 문제집에서 참고하는 거죠. 여기가 완전히 난 다져졌어, 단단하게 다져졌어 했을 때 다른 문제집에서 지금 저 파란색이랑 비슷한 유형들만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얻어와서 쟤를 좀 부풀려 나가자. 버린 건 버린 대로 두시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어쨌든 기본은 교과서를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8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유형으로 따지면 굉장히 독특한 유형이고, 이런 문제 유형을 잘 한다면, 기억해놓고 정리한다면 적용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볼게요. 로그 함수예요. 일단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이 말부터 해결을 합시다. 그러면 참고로서 그림을 그리자면, 만약에 어떤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익숙한 거 y는 x제곱 유형의 그림이 있다고 치면, 역함수라는 얘기는 그래프로 따지면 뭐와 대칭이냐면 y는 x라는 그래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그리자면 얘를 이렇게 바꿔서 그릴 거고, 쟤도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 그래프와 검은색 그래프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고 그래프에서 파악을 했어요. 즉 저 y는 x라는 직선을 대칭으로 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그림이 또 있을 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떠 있고 y는 x라는 그림은 여기 있으면 이거의 대칭 함수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칭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맞나요, 안 맞나요? 이 둘 그래프가 서로 안 만나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한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 중에 지금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대충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y는 로그 ax 그래프를, 어쨌든 얘를 평행이동 b만큼 해서 나온 그래프니까 얘를 일단 살펴봅시다. 그러면 어디를 반드시 지나요? 1을 반드시 지나면서 a가 양수고 1이 아니니까 일단 증가함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죠. 뭐 감소함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증가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는데, 조금만 더 수정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봅시다. 여기가 1이고, 자 그러면 얘가 역함수가 있겠죠. 이거의 역함수는 y는 x, 얘가 y는 x라는 그래프예요. 그거와 대칭. 그럼 대칭하자고 하면 얘를 그릴 때 샥 이렇게 그리겠죠. 그럼 얘가 바로 역함수예요.
이렇게 해야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결국엔 그림을 따로 떼보면, 미안해요. 그림이 너무 많죠? 자, 이 그림은 역함수를 이제 그리든 안 그리든 특징이 뭐냐면, 이 y는 로그 a의 x 뭐 플러스 b라고 칩시다. 그럼 이 그래프가 역함수라고 해서 만나는 이 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옮겨져서. 그럼 보시면 지금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저 a, b 점은 그냥 y는 x라는 애 그래프,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다 라고 해도 되겠죠.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저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위에 그림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 빨강색 그래프, 파랑색 그래프에서 3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y는 역함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하나, 둘, 3개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는 중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는지만 점검할게요. 저 두 점이 3개의 그림이 만난 점이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면 엄지, 아니면 박수. 다행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했나봐요. 네. 저 두 점 A, B는 총 3개의 그래프가 만나고 있는 점인데, 우리가 굳이 역함수까지 구해가면서 해볼 필요가 없는 게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셋 중에 2개만 잡으면 돼요. 이렇게 1번하고 2번이 서로 만나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뭘 줬냐면 두 교점의 x좌표, 여기 있는 x좌표가 1이고 여기 있는 x좌표가 2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x좌표가 1이고 2인데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a라는 점은 1,1이 되고요. b라는 점은 2,2가 된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설명이 긴데 이 문제가 조금 그래서 설명이 어려워요. 자, 이런 그래프에 역함수가 있는데, 역함수의 성질은 y는 x 대칭이니까 얘를 뒤집어서 만나는 점은 어차피 y는 x 위에서 만날 거거든요. 그죠? y는 x 위에서 만날 거라서 나와 있는 x좌표와 y좌표를 굳이 복잡한 식에 대입하지 말고 y는 x라는 쉬운 식에 대입해서 그 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a와 b를 알았잖아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점은 누구 위에도 있냐면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b라는 그래프 위에도 있는 점이에요. 왜냐면 y는 x랑 저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어디 위에 있다라는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1,1과 2,2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예요, 등호가. 그래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1,1을 대입하면 y는 1이고 로그 a에 x 대신에 1 넣고 플러스 b니까 결국엔 b는 1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만큼이 0이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2는 로그 a에 2 더하기 b인데 b 대신에 1을 넣어요. 그러면 로그 a의 2는 1이잖아요. 따라서 a는 얼마? 2가 된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은 a와 b가 얼마냐 라고 하니까 a는 2고 b는 1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9번 문제는요, 그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고 지금 함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런 건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y는 로그 2에 x-3 플러스 4 이러면 어떤 함수를, y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을 우리 다 연습을 했었잖아요. 이 얼만큼이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디서 추측을 해라 라는 얘기냐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고 추측해 볼래? 이 얘기예요. 자, 로그 함수, 얘 기본 함수는 로그 2의 x였겠죠. 로그 2의 x.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함수로 대충 그리자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1,0을 지나면서. 그럼 이때의 점근선은 어디예요? 점근선은 y축이 점근선이잖아요. y축은 x는 0이라는 그래프가 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그림에서 보이는 점근선은 어디예요? 저기 점선으로 쭉 표현되어 있는 거 식으로 쓰면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 되겠죠. 그럼 x는 0이라는 애가 점근선의 마이너스 2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 평행 이동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식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a인데 x 플러스 2라고 써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모르는 애 플러스 b는 그대로 둡시다. 자, 이렇게 하면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2로 점근선이 옮겨진 거 하나로 누구를 추측했냐면 여기 있는 a 값을 추측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b는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하시면 그 지나는 한 점만 보시면 돼요. 뭔가를 대입해서 같다라고 넣을 수 있는 거는 그래프에선 지나는 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4라는 숫자를 왜 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기 지나는 y절편이 4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4를 지나는 그래프다 라고 힌트를 준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0,4를 넣어볼게요. 그럼 4는 로그 2의 2 플러스 b가 되고요. 따라서 b는 얼마냐면 3이 되겠죠. 로그 2의 2가 1이니까. 그래서 구하라는 건 a는 플러스 2고요. b는 플러스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나와 있는 식과 그림으로 추측을 하는 건데 나와 있는 식을 보시면 이동하기 전 그래프를 y는 로그 2의 x로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럴 때 점근선이나 뭐 지나는 한 점들을 추측할 수 있었잖아요. x는 0, y축. 근데 그림과 비교를 해봤더니 얘는 점근선이 원래는 y축이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두 칸 움직였네. 그러면 그걸로 힌트를 얻어서 왼쪽으로 두 칸 갔구나.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네.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려면 식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y축으로도 분명히 위아래로 움직였을 거예요. 움직였을 텐데 저희가 뭐 이 그림만 보고 탁 알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이동을 추측하는 게 아니라 지나는 한 점을 대입해서 모르는 미지수 b라는 미지수 하나만 남기고 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0,4를 대입해서 b라는 걸 추측해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유형은 정말 자주 나오고 뭐 되게 기본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만 보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는 되게 편안한 문제로 받아들일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녹화를 안 눌렀어요. 다시 한번만 짚고 갈게요. 여기 문제와 지금 요 그래프를 변형을 하면 이렇게 4x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그래프는 잘 봤더니 원래 1번 그래프에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그래프구나. 그래서 지금 요 모양을 여기에 있던 이 모양을 위로 슉 옮기면 저기 빈 공간을 딱 메운다는 거예요. 이 내용 이해되시나요? 저 밑에 있는 그림이 위에 있는 부분을 대신한다는 거. 여기 있는 1번 모양이 여기 있는 1번 모양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으면 엄지척. 대신할 수 있는 이유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 그래프가 기본 갖고 있는 그래프가 똑같아서 걔를 위로 쓱 올린다면 똑같이 겹쳐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요 1번의 그림의 넓이는 뭐랑 같냐면 저 위에 빈 공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딱 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
그래서 직사각형이니까 가로의 길이 4 빼기 1, 3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요만큼의 차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 그래프를 어디로? Y축으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 있던 점이 여기까지 갈 동안 이만큼을 갖겠죠. 그래서 높이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값은 3 곱하기 2 해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굉장히 뭐 풀이를 적을 것도 없이 그림만 이해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12번인데요. 잘 보이시죠? 정의역이 지금 0부터 4까지만 줬어요. 정의역이 0부터 4까지만 줬고,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고,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고 밑이 3, 1보다 크네요. 그 얘기는 얘는 증가함수다. 그래서 지수가 커야 크다.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지수가 클수록 커진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전체의 이거의 최대를 찾는 것은 지수만 본 이거의 최대를 찾는 문제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예전의 그 방식들을 기억을 하셔야겠죠. 얘를 어떻게 했었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여기 있는 6의 반의 제곱 9, 원래 없던 거니까 다시 빼기 9 플러스 5 이렇게 바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의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냥 등호 쓸게요.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의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가 됩니다. 얘를 함수처럼 y라고 치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고 3, 마이너스 4에서 아래로 볼록한 애입니다. 근데 지금 정의역이 어디냐면 정의역이 0부터 4예요. 0부터 4까지가 정의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래프상으로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저만큼이 되니까 x가 얼마, 그림상으로 보면 x가 얼마일 때 최대? 0일 때 최대가 되겠죠. 그림상으로는. 그래서 0을 대입해 보면 이쪽 식에다, 이 식에다 0을 대입해 볼까요? 뭐 아무 데나? 그러면 y 값은 얼마예요? 5가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 5다 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값은 저 위에 있는 요 그림의 최대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2차 함수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냐면 5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최대값은 3의 5제곱으로 해서 243이 돼요. 최대값은. 그럼 언제 또 최소냐? 요 그림에서 보시면 x가 3일 때 최소값이 나오죠. x가 3일 때 y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렇죠? x가 3일 때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거는 다시 위쪽으로 와서 이때의 최소는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최소니까 81분의 1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43, 최소값은 81이 돼요. 2번은 보시면 여기 로그 함수고 감소 함수죠. 저길 보시면 감소 함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수 이거의 최대는 전체의 최소가 돼요. 그리고 저거의 최소는 전체의 최대가 된다. 요 말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로그 함수가 밑이 2분의 1이면 감소 함수니까 제일 큰 쪽이 제일 작고 제일 작은 쪽이 제일 크다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걸 보신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가죠. 이렇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때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이거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원래 있던 4 그래서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8. 자, 지금의 과정이 어색하신 분들은 꼭 복습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의 그림은 어떻게 생겼냐면 꼭지점이 2,8이죠. 2,8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림은 뭐 대충 그린 거니까 딱 정확하진 않아요. 위로 볼록 2,8 아래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4까지니까 그림은 여기서부터 4까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2니까 여기의 끝점과 여기의 끝점이 같겠죠. 왜냐면 여기 0이고 여기 4니까. 2차 함수는 대칭이라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최대, 이거의 최대는 어디냐면 x가 2일 때 y 값은 8이 나와서 최대가 되고요. 이거의 최소는요 x가 0일 때도 되고 4일 때도 돼요. 왜냐하면 둘의 값이 같으니까. 그래서 y는 그때마다 계산을 해보면 4 값이 나오네요. 그죠? 0,4기도 하고 4,4기도 해서 그게 최소값이에요. 저 구간에서. 그러면 그때의 최대값은 최대 최소값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최대일 때 얼마라고요? 제가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이거가 최대일 때는 8이잖아요. 그죠? 8을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산을 로그 성질 써서 보면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왜 마이너스 3 나오는지는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 최대는 로그 2분의 1에 여기서 최소 나올 때 4죠? 4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얘가 전체의 최대값이고 얘가 전체의 최소값이 돼요. 되게 헷갈리죠? 13번 문제도 충분히 질문할 만한 문제고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풀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설명 듣고 반복하면 얘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한번 볼게요. 자, 그 x에 대한 방정식이래요. x에 대한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나오고 막 이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문제의 유형은 그림을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쟤를 y는 그러니까 k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y는 절대값 5의 x제곱 마이너스 25의 절대값이라는 그림과 y는 k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 그거를 근이라고 하잖아요.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두 개다. 교점이 두 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수 K에 구하는 과정. 자, 그래서 우리는 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우리의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습관은요. Y는 일단 절대값을 때 그리고 얘를 그려. 얘를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리는 거 연습했었죠. 얘를 먼저 그려볼게요. 얘 그래프는 Y는 5의 X제곱의 그래프를 어느 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5만큼 끌어내린 그래프예요.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1,0을 지나면서. 그쵸? 근데 이렇게 그리면 너무 높으니까 밑으로 마이너스 25를 내려가야 되니까 좀 가깝게 그릴게요. 자,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가 1,0이겠죠. 그리고 점근선은 X축이었을 거고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25만큼 내리면요. 마이너스 25만큼 내리면 그래프가 1이었던 점이 어디로 왔겠어요? 마이너스 24까지 왔겠죠. 그리고 점근선이었던 X축은 어디로 내려왔을 거냐면 마이너스 25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얘가 바로 점근선, 이렇게 점근선. 그리고 쟤를 만나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오는 애가 마이너스 24점을 지나고 위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림 이해되셨나요? 엄지척.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점근선이 따라 내려왔고 지나던 1,0도 같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을 조금 더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지금 절대값을 씌워야 되잖아요. 이거에 절대값을 탁 씌우면 그래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축 밑에 있는 것들이 위로 싹 접혀 올라가죠. 이렇게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접혀 올라가요.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여기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4였어요. 걔가 접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24 쪽을 지나가겠죠. 그렇죠. 채팅으로 답해준 친구 너무 고마워요. 24라고. 마이너스 24를 접어 올렸으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점근선도 위로 올라왔겠죠. 점근선이 쫙 그려지는데 어디까지? 25까지 그려지겠죠. 자, 그러는 와중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좀 이상하지만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촥 이렇게 꺾이는 요 그래프의 식은 y는 절대값 5의 x제곱 마이너스 25가 될 거고 초록색을 쓸게요. y는 k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근데 y는 k라는 그래프는 뭐 모르긴 몰라도 그냥 일자로 생겼을 거야. 이렇게 쫙 일자로 생겼을 애가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요? 2개. 그러니까 여기부터 지금 여기부터 2개씩 나오고 있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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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계속 나오죠. 이렇게 2개가 나오고 있어요. 어딜 지나면 2개가 안 나와요? 저 점근선을 지나면 2개가 안 나오겠죠. 점근선을 통과해 버리면. 그렇죠? 점근선을 통과해 버리면 교점은 하나만 나올 거고 다시 이 점근선 밑으로 내려오면 2개의 교점이 생기고 쭉쭉쭉쭉 하다가 여기 있는 X축 밑을 내려가면 교점이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요 느낌? 자, 그래서 교점이 2개 생기는 구간은 저 K값은 요 K값은 요 Y축과 만나는 K거든요. 그래서 이 K의 범위가 생기겠죠. 여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없어. 그리고 X축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겠죠. 거기가 뾰족하니까 X축에서는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니까. 근데 중간에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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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하다가 25라는 점에서는 저 끝에 왼쪽에선 만나는 게 없으니까 여기 만나는 한 점, 그리고 그 위에선 계속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으로 만나겠죠. 그래서 근이 2개인 K의 범위는 0이면 안 돼. 왜냐면 X축이니까 한 점. 그리고 0보다 조금 올라오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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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하다가 25일 때도 한 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25보다 조금 작아야 저 멀리서 한 점이 만나고 지금 보이는 요 점에서 하나 남는다. 그래서 답은 0부터 25까지가 답입니다. 이 문제 역시 풀이로 적을 만한 건 없죠. 그죠? 풀이로 적을 만한 거라고 해봤자 그냥 여기 있는 식을 조금 뭐 평행이동 설명한 것 뿐입니다. 이 문제 이해가 되시나요? 요 구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되셨다? 엄지 아니 어렵다 박수요. 그렇죠. 좋습니다. 어렵다가 더 많긴 해요. 하지만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선생님 설명을 계속 하는 이유는 듣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듣고 처음 들었을 때 바로 판단하지 마시고 요 수업 끝나고 혼자 다시 해보고 선생님 설명 다시 돌려보면서 다시 해볼 때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팁을 드리자면 오늘 푼 거 중에 뭐 몇 개를 버린다 그러면 그냥 바로 하나씩 시험에서 하나씩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뭐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고민입니다만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16번 문제 보시면 저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두 개 있대요. 두 개가 있는데 그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다. 그래서 그걸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문제도 역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대충요.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지수함수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y는 2의 x제곱. 그리고 두 점 아무거나 잡아요. 요 점 A와 요 점 B를 잇는 요 직선, 선분이죠. 선분의 길이가 2루트 10이래요. 2루트 10. 그랬을 때에 또 정보가 주어진 게 이 점의 기울기, 이 선분의 기울기가 3이래요. 그리고 x좌표가 각각 여기는 A고 여기는 B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뭐 구해봐라 라는 얘기인데 나와 있는 정보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땐 그냥 나와 있는 정보를 죄다 활용해야 돼요. 그럼 A의 좌표를 정확히 쓰자면 A, 저 식에다 대입을 하면 2의 A제곱이 될 거고 B의 좌표는 B, 2의 B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두 선분 A, B의 길이를 알려줬으니까 이 길이는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안 까먹었길 바래요. 뒤에서 앞에를 뺀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서 앞에를 뺀 거의 제곱 이거죠. 근데 우리 루트 체질적으로 싫어하니까 자 이거가 2루트 10이래요. 그럼 양변을 요 둘의 양변을 제곱해주면 루트가 벗겨지니까 b-a의 제곱 플러스 2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의 제곱은 40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선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쭉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기울기가 3이라고 했어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 x 증가량 분의 지금 다 요 좌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3이래요. 그러면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은 3 곱하기 b 마이너스 a라는 요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식. 얘는 첫 번째 식.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라는 이 복잡한 식 대신에 3 곱하기 b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대입하면 뭔가 편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 식을 정리해서 1-1번 식으로 b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더하기 얘 대신에 얘를 넣어버리니까 9에다가 b 마이너스 a의 제곱은 40이 되죠. 그럼 동류항 정리하면 10 b-a의 제곱은 40 따라서 b-a의 제곱은 4예요. 그래서 b-a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b를 오른쪽 단 a보다 b가 크다. 그러니까 b를 오른쪽 점이라고 생각해서 얘는 양수만 나온다. 따라서 b-a는 2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분의 길이와 기울기를 주어진 거를 활용해서 b-a가 2라는 값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기울기식을 잘 정리를 해보면 2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 3 곱하기 b-a였는데 대입하면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쵸? 요거 대신에 2를 넣으니까 6이란 사실을 알 수 있고 b라는 애는 a 더하기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접목해서 여기 식을 다시 쓸게요. 그러면 2의 a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은 6이다 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얘는 지수법칙으로 다시 정리해서 풀어서 쓰자면 4의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은 6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쟤는 3의 2의 a제곱은 6이다니까 2의 a제곱은 2구나. 따라서 a는 1이구나. 그러면 b는 3이구나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이 조금 길죠? 그래서 구하는 2의 a제곱 플러스 2의 b제곱이라는 식은 2 플러스 8이 되고 답은 10이 됩니다. 풀이가 좀 깁니다. 16번까지 이렇게 풀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예상하건대 앞에서 여러 번 푼 문제보다 16번이 더 편한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식이 눈에 보이거든. 내가 아는 눈의 식이 뭐 점사의 거리, 그다음 기울기, 그러고 나서 뭐 2차식 정리하는 거, 나 이게 더 편해. 근데 선생님이 아까 풀었던 뭐 13번 또는 10번, 12번 이런 것들은 그림이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해서 그림 때문에 못 풀겠네. 풀이는 눈에 안 보이고 그림이 저렇게 그려진다는데 어떡하지 막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프보다 식이 조금 더 이제 잘 되는, 이해가 되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걸 강점으로 생각하고 식으로 정리하는 걸 열심히 좀 해본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10번이나 13번 같은 문제들도 처음 들었을 땐 어려웠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래 그림이 왜 저렇게 되는지를 좀 천천히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포기를 벌써 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식으로 정리하시고, 자,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